안녕하세요. 끄약이에요. 오늘은 눈을 자세히 묘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술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일반인보다 좀 더 잘 그리고 그 눈높이로 초보자 또는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저의 컨셉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인물화에서 눈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눈을 가장 잘 그려야겠죠? 눈을 그리기 전에 먼저 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눈동자를 그리고 있는데요. 눈동자는 동공과 홍채로 되어 있어요. 동공은 진하게 표현해야 해요. 아주 진한 검정색으로요. 왜 동공이 검정색인지 아세요? 전 세계 인구 대다수의 동공이 검정색이에요. 태양광의 일부인 가시광선의 빛에 특정 파장을 흡수한 보색이 우리가 인지하는 색상인데 여러 물감을 섞으면 검정색이 되는 것처럼 동공의 가시광선의 모든 영역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공이 내 눈에는 검게 보이는 거예요. 동공을 검게 그려주고 국수 같은 홍채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동공 테두리에 까실까실한 털실처럼 삐죽삐죽 선을 짧게 표현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눈동자 테두리 부분도 털실처럼 짧게 삐죽삐죽 표현해주세요. 눈동자를 더 검게 칠하려고 목탄을 압축한 연필로 동공을 더 칠합니다. 찰필이라고 휴지 같은 걸 압축시켜 놓은 펜인데 그걸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면서 톤이 자연스럽게 깔려요. 찰필이 없으시면 샤프나 연필 뒤에 뭉툭한 부분에 휴지를 덧대고 문질러 주셔도 돼요. 라이트가 눈보다 좀 더 위에서 비추는 걸로 설정했기에 지금 칠하고 있는 윗눈꺼풀 아래 부분은 어둡게 칠해야 해요. 실제로 윗눈꺼풀이 오동통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 부분에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둡습니다. 아래 눈꺼풀과 흰자가 만나는 부분도 눈알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트를 잘 못 받아서 살짝 어둡게 해야 돼요. 윗눈꺼풀보다 더 어두우면 이상해지니까 그거보다 밝게 애교살과의 조화를 이루게끔 어둠을 조절하셔야 해요. 찰필로 윗눈꺼풀 아래쪽 흰자 부분을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게끔 힘주어서 문대다가 힘 빼고 문대줘서 색이 서서히 번지게끔 표현해줍니다. 흰자랑 애교살 부분을 다듬으면서 톤을 조금씩 깔고 있어요. 한 번에 힘을 주어 톤을 깔면 나중에 어색해졌을 때 지우고 다시 깔았을 때 더욱더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리저리 여러 번 조금씩 톤을 까는 것이 좋아요. 이제는 눈꺼풀 쪽으로 넘어갑니다. 눈꺼풀은 속눈썹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속눈썹 때문이기도 하고 라이트를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어두워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을 줘서 선을 찍 그으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힘을 줘서 그었나 너무 선명해서 휴지나 찰필로 문질러서 눈꺼풀 위아래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문대지 않고 톤을 깔아주면서 명암을 만들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국은 문대서 명암을 주나 노가다로 톤을 열심히 깔아서 문대서 명암을 주나 삐까삐까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듬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건데 그리는 내내 이런 수정이 계속 있어요. 한 부분을 완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실력이 안 되어 두서없이 중간중간 이상한 게 보이면 수정하거나 교정을 합니다. 눈꺼풀에 좀 과감히 톤 좀 올려볼까요? 힘 조절 잘 못하면 망해요. 눈꺼풀이 라이트 잘 못 받는다고 너무 어둡게 칠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반사광에 의해 하이라이트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라인과 자연스럽게 눈꺼풀과 이어지게 묘사해줍니다. 이때 톤이 각 부위와 이질감이 없도록 신경 써서 부드럽게 톤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쌍꺼풀인데요. 눈꺼풀하고 같은 원리로 묘사하면 돼요. 쌍꺼풀이 너무 짙으면 느끼하고 너무 없으면 밋밋합니다. 끄약처럼 적당히 있어야 이쁘고 멋진 눈이에요. 원기둥 원리처럼 살이 위아래 말려 들어간 부분은 어둡게, 중간 부분은 밝게 묘사해야 합니다. 한 번에 톤을 넣지 않고 깔짝깔짝거리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손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대로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영상을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본인이 그리는 속도에 맞춰서 그리셔도 돼요. 그런데 인물화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눈을 그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물화 사진의 눈은 엄청 작잖아요. 이렇게 그릴 리 만무하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인물화 눈을 쪼맨하게 그릴 때 더 잘 그릴 수 있게 돼요. 한 번쯤은 왕눈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애교살 부분이나 쌍꺼풀 눈두덩 부분이나 비교적 좁은 영역에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는 찰피를 이용하세요. 연필 깎고 나온 흑연가루를 살살 묻혀서 문지르셔도 되고, 어둡게 칠한 부분에 한번 쓱 세게 문대고 그걸 흰색 도화지에 색칠하듯 문대서 그라데이션을 줘도 돼요. 떡처럼 조물조물하는 지우개로 톤을 잘못 넣었거나 톤감을 낮추기 위해 해당 부위만큼 조물조물거려서 스탬프 찍듯이 탭해줍니다. 그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또 여기저기 어색한 부분이나 채워나가야 할 부분들 손보고 있네요. 이렇게 수정 중일 땐 제가 별말 없이 과정에 열중할게요. 애교살 부분에 톤 넣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는 영상과 달리 더 진하게 톤이 들어가는데 덜 들어간 듯 보입니다. 아래 눈꺼풀과 이어지는 부분이라 다른 톤으로 넣어야 해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아래 눈꺼풀은 라이트를 받는 위치에 따라 애교살과 명암 대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암튼 부자연스럽지 않게 조심스레 묘사해 주셔야 해요. 또 여기저기 다듬을게요. 구독자분들도 잘 다듬으세요. 다음은 누점 부분을 그릴 건데요. 여기서 눈물이 나오죠.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 딱 3번만 우신 분 계세요? 계신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세요. 딸내미를 키우면서 몇 번을 울었나 세봤는데 14살쯤 되다 보니 이틀에 한 번꼴로 운 것 같아요. 더 애기 땐 하루에 몇 번씩 울고, 암튼 그런 것을 보니 저도 엄청 울었겠다 싶네요. 누점은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는 부분이라 촉촉합니다. 끄약도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좀 받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이제 속눈썹을 그리려고 윗눈꺼풀을 좀 다듬습니다. 속눈썹을 올릴 때 처음부터 과감하게 선을 그으면 어색할 수 있어요. 초벌선을 미리 살살 그어서 밑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굵은 선을 그을 때 초벌한 선이 솜털 같은 역할을 해줘서 굵은 선 주위에서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속눈썹이 한 방향으로만 나 있는 게 아니라서 한 가닥 그리고 다른 한 가닥은 살짝 겹치게 그리거나 트위스트 하거나 엇박자 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아래 속눈썹도 똑같아요. 대신에 위 속눈썹보다 덜 풍성하게 민둥산에 찹초 몇 개 나듯이 표현해주세요. 위아래 속눈썹이 똑같으면 징그러워요. 초벌 속눈썹을 다 그렸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진한 연필로 과감하게 쭉쭉 그어줍니다. 방향을 잘 생각하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으면 안 돼요. 그을 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위로 연필을 뜨면서 여운을 남긴다 생각하고 그어주세요. 아래쪽은 좀 짧게 해주세요. 아까 말했듯 민둥산에 찹초 몇 가닥 나듯이 해주세요.
솜털을 더 추가해서 보완해 줍니다. 윗눈꺼풀을 처음부터 아주 어둡지 않게 하라는 이유가 거기서 속눈썹이 나오기 때문에 속눈썹이 나오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털의 시작 부분이 자연스럽습니다. 털의 시작 부위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어둡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눈꺼풀을 암흑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눈두덩과 눈썹에 대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썹도 잘못 그리게 되면 표정이 어색해져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눈보다 눈썹이 더 돋보이고 너무 표현이 덜 되면 눈썹 밀은 것처럼 이상해 보여요. 눈썹 털을 먼저 그리면 안 돼요. 음식할 때 밑간하듯이 기본 눈썹 골격을 그려주고 기본 톤을 살살 깔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털을 그려서 톤을 좀 더 올려봅니다. 구체적으로 털이 보이게끔 살짝 진하게 그어봅니다. 눈썹은 에버를 몇 번 해주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톤을 올리고 털 그리고 톤을 다시 올리고 털 그리기를 해줘야 자연스러워져요. 눈썹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눈두덩이 부분을 정리하고 다듬어요. 주위와 조화를 맞춰가면서 눈썹을 묘사해야 더 좋기 때문에 눈두덩이 정리에 들어갑니다. 영상에서는 눈두덩이 톤이 잘 안 보여서 아쉽네요. 실제로는 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막상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떻게 촬영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아쉬워할 때가 많아요. 주위 정리가 좀 돼서 눈썹 털을 좀 더 진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눈썹은 거울 보면 알다시피 끝부분은 좀 누워서 삐죽거리고 처음 부분은 위로 샘솟듯 올라가 있어요. 머릿결이 있듯이 눈썹결도 있어요. 눈썹결을 하나의 패턴으로 외우고 있으면 어떤 눈썹이든지 다 비슷해서 유용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아직도 정리가 덜 되었나 계속 정리하네요. 집도 이렇게 정리 잘했으면 좋겠는데 게을러서 이렇게 정리하듯이는 못해요. 쌍꺼풀 바로 윗부분은 하이라이트를 받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남겨두고 톤을 깔아줍니다. 그래야 입체감이 살아나요. 눈은 굿처럼 동그랗기 때문에 지금 톤 넣는 부분을 진하게 하고 위로 갈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톤이 약해져야 살로 덮인 눈두덩이 둥글게 보이고 입체감이 살아나고 하이라이트도 더 돋보이게 됩니다. 이제 눈이 거의 다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한번 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인물아 눈을 그릴 때 더 잘 그릴 수 있게 돼요. 오늘 눈 그리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물아 그릴 때는 눈 그릴 때 30분도 안 걸려요. 물론 눈의 기울기와 위치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형태를 다 잡았다는 가정하에서 큰 눈보다 인물아의 작은 눈이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게 그린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 다이소에서 수정액을 샀는데 후회돼요. 좀 더 누르면 줄줄 새요. 젤리펜도 하나 샀는데 그것도 잘 안 나오고요. 하이라이트 잘못 찍다가 왕창 나와서 그림 그린 거 버릴까봐 소극적으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서 너무 아쉽네요. 장비가 더 좋으면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장비 탓 오지네요.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정말 젤리펜이 잘 안 나와요. 다시 심기일전하고 톤을 다시 올립니다. 조금 과감하게 톤을 올리니까 더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이제는 인물화 사이즈의 작은 눈을 그려볼 건데요. 시간도 금방 걸리고 위에 큰 눈과 달리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너무 대충 그려서 마음에 안 들게 그려지고 있지만 다시 그리고 편집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원테이크로 가기로 했어요. 정리하면 큰 눈을 그리는 건 눈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 번쯤은 그릴 필요가 있다였습니다. 큰 눈만 그린다고 인물화 눈 그리는데 엄청 도움이 되진 않아요. 스타일이 완전 다르거든요. 큰 눈 못 그려도 인물화 눈만 사진과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작은 눈을 더 잘 그리게 돼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 모르겠네요. 인물화 속의 작은 눈을 사진처럼 묘사하고 형태 잡는 방법도 영상으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강의 위주로 영상을 만드느라 꾀약이 안 나왔어요. 서운하시죠? 저도 서운해요. 다음을 기약해요 우리. 빠잉.